18년 만에 돌아와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워낙 일찍 했다가 일찍 그만두었으니까 가능하지 한 40이나 50에 했으면은 지금 불가능했겠죠. 이광재 의원이 10년 만에 돌아왔고 한병도 의원이 12년 만에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8년 만에 돌아온 건데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해서 나도 몰랐는데 조광조가 10년 만에 10년 유배됐다가 왔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얘기해 주는데 다산 정약용이 18년 유배더라고. 그래서 지난 선거 때 누가 다산이 18년 유배됐는 거를 생각하면서 기운 내라고 뭐 하는 글씨를 하나 써 주셨던 적이 있는데 감사한 거죠. 일찍 시작해서 일찍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으니까. 네. 그런데 그 정치는 계속 해오셨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선거 개입 단장도 맡으시고. 그 사이에 18년 사이에 정치도 일시적으로 복귀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적도 있고 무슨 초빙 교수로 수업을 몇 개씩 맡아서 강의를 하거나 뭐 리더십 과정 이런 데 주임 교수를 했던 적도 있고요. 단대에서 단국대에서 그다음에 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고 뭐 미국하고 중국 가서 뭐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 따고 뭐 이랬고 NGO도 몇 년 했어요. 그 아이들 교육 관련한 NGO도 뭐 그런 등등의 시간을 겪고 정치권도 2010년에 최고위원을 한 2년 했죠. 그때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을 한 적이 있고 민주연구원장을 또 2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등등 이렇게 뭐 그 사이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 띄엄띄엄 뭐 예. 그런데 21대 국회가 조금 이렇게 달라 보이는 점이 뭐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정치 환경이 워낙 변한 거고요. 정치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96년, 2000년, 92년 첫 출마해서 떨어지고 국회의원에 96년, 2000년에 당선되고 2002년에 서울시장 떨어진 건데 2002년에 제가 막판 정치 경험의 핵심적 장면 중에 하나가 2002년 대선 룰,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기본 룰이 된 5대5 국민 경선 디자인을 제가 그때 했고 특대위 간사로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서보고 대선 단일화 작업을 해보고 그게 이제 2002년에 핵심적인 세 장면인데 그때와 18년이 지난 근 20년 후에 한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시민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건 이제 정치 결정 과정, 뭐 정책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공천 결정 과정 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조연에서 주연으로 확실하게 바뀐 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가령 뭐 정당으로 봐도 그때만 해도 당비를 내고 이 발언권을 갖는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가상의 존재였지 실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실체가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실체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아직 미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은 당원 자체의 안정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당원의 의식과 어떤 학습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그러니까 뭐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철인 정치 수준의 시민들이 달하는 그러니까 중우 정치가 아니라 시민 현인 정치 수준으로 가는 것은 아직 과제가 남아 있으나 적어도 집단적 지혜라는 것과 정치적 결정권이라는 점에서는 2000년대 초기와는 이건 상전벽해가 됐죠. 그게 제일 큰 차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그건 이제 정치 환경의 큰 차이고
그야말로 거의 문명적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회의 차이는 이런 거죠. 제가 초선 재선을 했을 때 제가 6년 내내 이른바 1등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상호평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때 276명일 때였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상호평가한 거나 언론평가나 공무원평가 이런 거에서 거의 6년 내내 상임위 1등, 뭐 의원평가 1등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의원 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때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모델이 이해찬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평가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첫 1등이 이해찬이에요.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이른바 재야 출신들이 정치에 진입하는데 큰 징검다리가 된 거죠. 재야 출신들이 잘하네. 저는 그냥 좀 스스로 얘기하기는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 학생운동 출신도 괜찮네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비교적 소위 86그룹들이 들어오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제가 제도로서 인턴이 존재하지 않을 때 스스로 자비로 그러니까 후원회비를 이용해서 인턴을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 보고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제가 매달 정책 보고서를 냈고 국감 보고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국감 리포트를 몇 개씩 냈으니까 거의 최초의 시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일상화됐죠. 일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거의 국회 대학 수준이 돼버려서 아침 7시부터 뭐 수십 개의 최고 수준의 클래스들이 열리잖아요.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상당수 초선들 중심으로 해서 공부가 일상화돼서 중진들도 이제 안 하면 안 될 그런 수준이 됐다라는 점에서 환경에 뭐 완전히 변화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들어올 때 하나는 이제 사실상 나는 초선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평가에서 높게 점수를 받겠다는 생각을 사실상 접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30, 40대에 펄펄 나는 전문성도 있고 에너지가 충만한 의원들하고 의정활동만 가지고 야 그걸 승부를 벌인다는 것은 그건 과욕이다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환경이 변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국회의 이런 변화, 이렇게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죠. 체감이 안 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그 이유는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요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회의 평균으로 볼 때는 지적으로나 활동력이나 애국심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100보를 양보해도 평균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노력도 이나 성실성도 평균 이상은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이렇게 오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구조적으로 여야 쟁투가 그런 개별의 노력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른바 진영 대결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진영의 갈등 상황이 개별의 어떤 노력과 성과를 잘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현상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러나 항상 보면 세상은 안 변하는 것 같이 변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점에서 보면 의정활동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의 숫자 내진 비율 이 점은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 봐도 20년 전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